댓글 읽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알고리즘에 릴스가 자주 뜨는데 하루하루 흘러가는 방향이 안타깝다고 느껴져서 글 조금만 남기고 갑니다. 릴스 초반의 사장님은 아무도 매장에 방문하지 않은 하루도 실망하지 않고 감사해하며 하나씩 해야 할 일들을 해가며 나아가는 미숙한 초보 사장의 성장기 느낌에 좋은 방향의 성장 같아 보였어요. 내 가게를 한다는 건 찾아오는 또는 SNS를 통해 접하고 찾아올 분들께 내 취향으로 셀렉한 옷들이 충분히 멋있다고 느껴지는가에 대한 부분이 큰 것 같아요. 사장님 스스로가 원하는 추구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잘 입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내 모습이 이렇게 많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어떤 부분에서 멋으로 어필되지 못했는지에 대한 개선점 정도는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또한 스스로 연구하고 학습하는 영역이니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남에게 내가 고른 내 취향의 옷을 팔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학습이라고 생각해요. 스스로를 아끼고 타인과 다른 나만의 스타일이 있다는 자신감 또한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과 옷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취향을 공유하고 내 멋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샵을 하고 싶으시다면 감정적으로도 실력으로도 더 성장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내 가게 계정에서 옷에 대해 빈티지 샵 사장으로 사람들에게 남기는 말과 보통의 대학생으로 사람들에게 남기는 말은 같은 말과 행동이라도 그 무게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모든 말을 담을 순 없지만 이런 순간도 가게가 스스로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하시고 지금의 본인보다 한층 더 레벨업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1월부터 가게에 관심이 생기고 지켜보던 사람입니다. 3월부터 주말만 운영하는 건지 수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영업하는 건지 표기가 상이해 가기 망설여집니다. 어떤 영상에서 선 가게 상호명이 바뀐 일이 생겼다고 했는데 처음 가게를 접하는 사람들은 왜 상호가 변경되었고 그랬어야 됐는지 모릅니다. 이유가 궁금하더라도 알려줄 생각이 없어 보여서 찜찜해요. 해당 영상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이거를 짧게 잘라서 이제 바로바로 답변 안 하면 이걸 읽으면 또 까먹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호명은 슬로우 다이브에서 슬로우 델브로 바뀌었습니다. 이유를 알려줄 생각이 없어 보였다. 저는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아서 그냥 얘기를 안 했는데 궁금하시다고 하시면 저는 기꺼이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왜 슬로우 다이브냐면 제가 30에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코딩을 하는 과에 들어갔는데 점점 못 따라갔습니다. 실습이 늘면서. 그래서 제가 많은 좌절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좌절을 했냐면 내가 30에 교사가 되려고 이제 대학에 들어왔는데 이 길이 안 맞다. 그럼 나는 이제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진짜 그 당시에는 대학 다니면서 한 2번 정도는 붙고 싶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내가 거북이 같이 느껴지기도 했고 그러다가 예전에 본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북이는 느리지만 헤엄칠 때는 빠르다였나? 그런 영화가 생각이 나면서 나도 거북이지만 그러면 육상에서는 토끼를 이길 수 없다. 하지만 내가 바다로 간다면 이길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컴퓨터 쪽은 내 영역이 내 필드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럼 내가 제일 좋아하고 잘하는 게 뭘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옷을 좋아하고 옷을 잘 입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제 주관적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비빌 수 있는 건 이 영역이겠다 싶어서 패션 의류학과를 전공하게 됐고 결국 이렇게 샵까지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상호명을 슬로우 델브로 변경하게 됐느냐? 저는 이제 슬로우 다이브라는 거를 생각해냈는데 이미 90년대 89년인가 데뷔한 영국의 슈게이징 밴드 슬로우 다이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게만 할 거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티셔츠를 제작하면서 상표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얘기가 나와서 쪽 관련 알아보고 그냥 리스크를 없애는 상호를 바꾸는 게 변경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슬로우 델브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티셔츠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티셔츠를 시작으로 여러 가지들이 하면서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이제 굿즈를 만들어서 팔 생각이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까지 했기 때문에 상호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3월에는 제가 부득이하게 알바를 하게 되면서 평일에는 사실 이게 스케줄이 그때 가봐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디폴트적으로는 닫는다는 걸로 했는데 알바 끝나거나 알바 스케줄이 없어질 때는 나와서 평일에도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뭐 네이버, 카카오맵, 구글맵스에서 일단 그 부분을 바꾸지 않은 점 죄송하고요. 사과드리고요. 만약에 저 때문에 이제 가게를 오셨는데 헛걸음 하셨다면 100% 제 잘못이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할 기회를 주신다면 기꺼이 어떤 방법으로라도 보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왜 그렇게 했느냐? 저는 인스타로 이제 제가 그런 말을 자주 듣거든요. 그냥 혼자 생각을 했는데 남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잘 안 하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3월은 인스타를 보고 이제 좀 판단을 해달라는 말이었는데 제가 그거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했고 제 불찰입니다. 취향을 판매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설득력이 없고 갈피도 못 정하고 수요가 생길 만한 궁금하거나 재밌는 부분은 못하면 시장 파악을 못하면서 나랑 취향 안 맞으면 넘어가라는 식으로 굴면 자의식 과잉으로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취향을 판매한다는 사람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갈피도 못 정하고 시장 파악 못하는 것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나랑 취향 안 맞으면 넘어가. 이거는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가지고 있고요. 자의식 과잉,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본인이 좋은 걸 남에게 주장하고 판매할 거면 친절함이 먼저 아닐까요? 친절함. 여기서 친절함은 그런 저의 애티튜드를 조금 더 이제 배타적으로 가져가지 말라는 말씀이시겠죠? 일단 저희 가게에 오신 분들은 제가 다 친절하게 대해드리긴 하는데 제가 좀 배타적으로 인스타라든지 이런 걸 운영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고칠 거냐? 저는 그냥 일단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되게 복잡하면서 간단합니다. 저는 수익을 위한 판매를 하고 싶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을 설득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영상에서 옷도 못 입는 찐따라고 표현하셨는데 인간의 무의식은 자신에게 결핍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지적하거나 최고의 가치로 판단하는 것을 깎아내림으로 상대방에게도 그것이 모욕일 것이라 판단하여 비난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본인이 존중받길 원하면 본인을 권위자로 생각하는 자세부터 내려놓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논란이 많겠지만 한 3등급 안에 겨우 드는 사람 정도라고 생각하고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권위자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왜 너는 옷가게인데 이제 옷 얘기를 안 하느냐라고 하면은 제가 권위자가 아니라는 걸 아주 잘 알기 때문에 사실 안 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너가 위에 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자세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있겠죠.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영상에 노출되며 원하는 것만 얻길 바라는 사람처럼 미련해 보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 저처럼 사장님의 가게가 취향인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라도 우열을 가리는 비노출을 지향하는 사람들까지 노출하는 사람으로 호출해 가면서 본인의 권위를 올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사장님 보고 긁는 사람들도 잘나지 않았을 거라는 판단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근거는 없습니다. 만일 그 호출에 응한다 해도 그것을 까는 영상을 제작해서 사장님이 얻는 게 무엇입니까? 얻는 건 없습니다. 근데 저도 바보는 아니니까 이게 저에게 이제 안 좋게 작용하리라고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꾀가 없는 거겠죠.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좀 제일 싫어하는 게 위선 가식인데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저를 그대로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항상 저는 한 번도 뭔가 꾸며진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주고 싶은 적이 없었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저를 항상 여기 이 가게에서나 아니면 그냥 살아가는 삶에서 저는 있는 그대로의 저를 보여주려고 항상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의 좀 그냥 필터링을 안 하는 거죠.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인정받고 싶으신가요? 불안한가요? 인정받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불안한가요? 불안한가? 저는 올 사람 오고 안 올 사람 오지 마라 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거는 물론 제가 이제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또 그런 여하가 달라질 수 있지만 저는 좀 포장하는 거를 지향하고 있는 그대로의 저를 보여드리려고 항상 한다는 점, 그런 면에서는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일을 겪어서 이렇게 방어적인지 모르겠습니다. 방어적인 게 있죠. 방어적인 게 있고 상처가 많았어요. 상처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또 거기 뭐 INFP냐 라는 댓글들도 있었는데 옛날에는 INFP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INFP였고 상처를 되게 잘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상처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제가 제 삶을 살지 못했고 너무 남의 눈치를 많이 보면서 살았고
뭐 얘기하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좀 안 좋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안 좋은 시기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상처 위에 그냥 딱지가 생기면서 이제 딱딱해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INTP가 되면서 남들을 아예 신경 쓰지 않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다가 너무 신경 안 쓰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중간으로 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예민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예민하기도 합니다. 일단 예민한데 중간이 안 되더라고요. 중간이 안 돼서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냥 저를 지키기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일단 있네요. 다만 본인의 결핍을 인정하는 유쾌한 모습으로 전환한다면 정신 차리세요.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망미동에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 그 가게만 찾으러 시간 낭비, 동선 낭비 안 하게 오픈하는 날 수정해주세요. 이거는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고리즘에 계속 떠서 영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소 마음이 상하실 수 있는 댓글들이 보여 사장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내리다 뜬 영상에 고자세로 공격적으로 말씀하시는 사장님의 모습만 보이니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계정을 만든 이유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계정의 목적이 자기 PR이면 상관없지만 빈티지 샵을 홍보하기 위해 계정을 운영하신다면 시청자들에게 다소 공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영상은 최대한 덜 찍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저도 홍보하려는 것도 맞고 자기 PR? 자기 PR은 모르겠는데 자기 PR도 맞는 것 같아요. 네. 있는 그대로의 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냥 뭐 포장을 하고 좀 가식적이게 하고 위선적으로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저를 필터링 없이 가감 없이 좀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저라는 사람을 평소에 알고 계시다면 그런 저라는 사람의 맥락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면 이렇게 생각하겠구나 라는 게 있으시겠지만 아무래도 저를 이제 단편적으로 접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좀 안 좋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안 좋게 보인다는 거는 알고 있었으나 미련한 거죠. 마지막으로 사람마다 옷 스타일이 다르고 핀터레스트 무드가 자신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뭐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 자신의 패션을 존중해달라는 말 관련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댓글을 달기까지 많은 고민을 하고 채널에서 많은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영상을 보니 옷 잘 입고 싶은 사람 DM 달라, 옷 못 입는 친구 도와주기, 교환 컨셉으로 패션씬은 엉망이다, 옷 못 입는 친구들이 너무 많다 등 자신은 옷을 잘 입으니 못 입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계몽시킨다는 뉘앙스의 영상이 꽤 있었습니다. 해당 영상 속에서 본인은 자기 기준에 못 입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 있으신 것 같나요? 아니요. 본인도 다른 못 입는 사람을 가르치는 뉘앙스의 영상을 찍으시며 정작 본인에게 좋은 말만 있기를 바라시는 건 내로남불 아닌가요? 좋은 말만. 그냥 그때 영상을 찍었던 거는 일단 이게 그냥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또 이게 너는 왜 이제 모순적이냐, 모순적이냐는 것도 맞고요. 제가 좀 또 한편으로는 복잡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되게 심플하기도 하지만 복잡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은 복잡한 것 같아요. 단순하면서도. 이게 저는 제가 모순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또 다시 돌아가자면 제가 제일 좋아했던 과목은 윤리였습니다. 윤리에서는 이성주의, 절대주의 계보와 상대주의 계보가 있는데요. 저는 평소에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항상 무엇이 진리인지 그런 것들을 알고자 했고, 그리고 궁금해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궁금해하는 것이 많았는데 그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한 각자의 주장들이 각 사상가들별로 다르고 그것이 담겨져 있는 윤리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냥 온 인류가 아직 뭐가 맞는지, 애초에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도, 예를 들면 저는 좌파 친구들한테는 극우라고 소리를 듣고 우파 친구들한테는 빨갱이 소리를 듣습니다. 왜냐면 그리고 항상 저는 넌 좌파냐 우파냐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 질문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너무나 많은 사안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나누는지, 무엇이 중간인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좌파 우파 나누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웃기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심플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냥 저라는 사람이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일단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그 안에 또 모순이 있죠. 너는 계급화하지 않느냐, 너는 절대적인 그 뭔가 이 위계 질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열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일단 그 스케일에서 보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불교에서 이제 서로 싸우잖아요. 교종이랑 선종이 많이 싸우는데, 이제 원효 대사께서 이제 아니다, 화쟁사상 1심을 들고 나오면서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너도 틀리고 나도 틀리고 라는 말을 해서, 그때는 뭔 개소리야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모든 거에 상대적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그게 진리고 이 사람에게는 이게 진리고, 그래서 서로 맞고 서로 틀리다가 맞고요. 크게 봤을 때는, 그래서 엄청 높이 올라가서 이제 밑으로 내려봤을 때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우열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또 저 나름의 이제 그쵸, 주관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 위계 질서가 있다고 있죠. 저한테는 제가 판단하는 기준이.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그렇게 상대적으로 판단하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고, 그렇지만 결국 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욕은 계속해서 좋은데 그냥 이제 나는 그냥 이 소모적인 논쟁에 이 뭐 네가 못 입네, 내가 잘 입네, 뭐 이거는 그냥 각자 그냥 생각대로 살면 되는 것 같아요. 형, 자존심만 내세우지 말고 소통을 해요. 사실 진짜 평균으로 입거나 어느 선 이상 잘 입는 건 실제로 댓글 잘 안 달려요. 맞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입는 것들이 충분히도 아니죠. 전혀 이제 설득력이 없었고 그랬다는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소통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닌데, 일단 제가 부족한 부분은 인정하고요. 이런 마음의 소통 댓글이면 타격 좀 받으시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댓글들을 다 읽어봤고, 그리고 댓글들을 저한테 알림이 안 온 것들이 많아요. 알림이 안 왔기 때문에 있는지도 몰랐던 댓글들도 많은데, 오늘 친구한테 전화 와서 댓글들 좀 봐라 라고 해서 이제 댓글을 다시 한번 봤는데, 제가 못 봤던 댓글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타격이 있지 않나. 타격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읽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소통이네. 소통할 생각이 아니라 떠들어봐라. 난 타격 없다. 일단 기본적인 생각은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너는 너, 나는 나가 좀 베이스인 것 같습니다. 패션에 우열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옷 못 입는 찐따라는 말을 하시는 건 모순된 거 아닌가요?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봤을 때는 상대적인 거여서 의미가 없다. 하지만 각자는 각자의 주관이 있고 그들에게는 그것이 진리일 수 있다 라는 점. 패션은 주관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대부분 사람들은 사장님이 옷 잘 입으신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그냥 신경을 안 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옷을 잘 입는다, 못 입는다고 생각하는 거를 신경 안 쓰고요. 색조합이 너무 튀어요. 그런 경향이 있죠. 착용하는 옷들도 올드하네요. 올드하다 맞죠? 그 누구도 사장님이 옷 잘 입는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평가는 주관적 영역이지만 좋지 않게 보일 거라 패션을 더 넓게 공부하고 다양하게 시도하지 않는 이상은 99%의 범위에 대응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99%가 사장님 미래의 고객이기도 하지 않나요? 미래의 고객이기도 하죠. 미래의 고객이기도 한데 일단 제가 부족한 건 알고 공부를 더 해야 된다는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를 계속 하고 있고요. 다양하게 시도. 저는 되게 복잡한 사람이고요. 이 타격이 없다도 맞고 타격이 있다는 것도 맞아요. 이미 저한테 이제 어느 정도 확고히 선 부분에 대해서는 남들이 뭐라 하든 말든 그 사람들 말에 휘둘리진 않습니다. 전혀 신경 안 쓰고요. 하지만 그런 피드백들이 많이 있다면 스스로를 돌아보기는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타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돌아보고 있고요. 자기 합리화의 늪에 빠지신 것 같은데 한번 본인의 스타일을 진지하게 더 멋지게 하기 위해서 타격을 조금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기 합리화는 발전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은 감사합니다만 저는 저만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드렸고요. 남과 소통할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럼 본인은 왜 인스타그램에서 비디오 올리면서 소통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대화라는 건 말하는 부분과
그리고 현재 본인은 없는 듣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의 껍데기를 벗고 밖으로 나오세요. 사랑합니다. 좀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소통할 생각이 없다. 이게 소통할 생각이 없다는 것도 맞고 소통할 생각이 있다는 것도 맞아요. 뭔 개소리냐라고 하겠지만 소통할 생각이 있으면서도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은 제가 대학교 때 많이 들었던 피드백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은 왜 맨날 의견을 물어봐? 어차피 우리 생각 반영 안 하고 형 마음대로 할 거잖아 라는 피드백을 겁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고요. 형 마음대로 할 거잖아. 맞습니다. 왜 물어봐? 저는 의견을 반영하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는 소통할 생각이 없어 보이긴 하겠지만 제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제 마음대로 하는 건 맞는데 그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들로 이제 말했는데 저는 원래 우측으로 100 가려고 했는데 애들이 좌측으로 100까지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보통 사람들 모르겠고 저 기준으로 말하면 원래 우측으로 100 가려고 했는데 그 말을 들어보니까 왼쪽으로 가야겠다는 아닌데 우측으로 한 50만 가볼까?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들의 의견이 필요하고요. 왜냐면 제 의사 결정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동기가 이제 좀 댓글들을 읽어봐라 라고 말을 해서 한 번 더 읽어봤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저 외모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모자를 왜 쓰게 됐냐면 저번에 말하려다가 아무도 궁금해 하시는 분이 없길래 말을 안 했는데 설치류는 자기가 이제 머리를 구멍에 박고 숨으면 내가 진짜 숨은 것처럼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모자는 저한테 구멍입니다. 숨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29에 수능을 공부하면서 9kg가 쪘고요. 대학에 입학하면서 또 9kg가 쪄서 총 18kg가 찌게 되었습니다. 18kg가 찌니까 당연히 이제 외모적으로 많이 너프될 수밖에 없었고 저도 그거를 알기 때문에 저라는 사람을 좀 얼굴을 좀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를 가리는 용도로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저도 제가 지금 못생기고 살도 찌고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피로도 하고 그래서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고 키도 작습니다. 네, 키도 매우 작고 비율도 좋지 않습니다. 네, 다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그 밖에도 혹시 또 더 궁금하거나 그 밖에도 더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는 이제 대답을 해드릴 수 있고요. 소모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소모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그냥 논하고 싶진 않습니다. 네. 만약에 이 영상을 지금 꽤 길 텐데 봐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 때문에 좀 불쾌하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기본 자체가 저는 어렸을 때 좀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커가면서 그게 안 된다는 걸 알았고 좌절도 많이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의 저는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말이 있는데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사랑받을 바에 있는 그대로의 나로 미움받겠다 라는 말이 저에게는 되게 울림이 있었고 저는 극단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남을 의식 안 하거나 의식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를 지키기 위해 의식을 안 하는 방향을 택했고요. 그 결과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근데 걱정을 해주시고 이제 저의 이제 수익성을 위해서 걱정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런 댓글들을 달아주셨다고 생각하고 근데 저는 그냥 저로 있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사랑받고 싶지도 않고요. 사랑받든 미움을 받든 그냥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 말은 즉슨 제가 안 좋게 비춰질 수 있다는 부분을 충분히 저도 인지하고 있고 그냥 저는 장사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장사꾼이 되기 힘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별 그런 생각 없어요. 1, 2월 달이 되게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거의 아무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주일에 거의 대부분 혼자 시간을 보냈고 그러니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힘들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시장에서의 내 위치가 이렇구나. 근데 뭘 어떡하겠어. 그러면서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제 더 발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제 더 많은 고객님들을 오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매일매일 하고 있지만서도 뭔가 멍청한 거죠. 그냥 좀 숨기면 되는데, 편집해서 보여드리면 되는데, 영리하게 행동하면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는 그냥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오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만했죠. 전 제가 최고라고 생각했으니까. 전 제가 잘생기고 똑똑하고 착하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는 이야기들도 꽤 많이 들어왔고, 그럴 때마다 충격에 빠졌죠. 이제 상처가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이제 또 저는 이제 키가 작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컴플렉스가 좀 있었고요. 지금은 뭐 상관이 없긴 한데, 뭐 키는 크면 좋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이게 그냥 이번 생은 이렇게 작은 상태로 사는 거구나. 뭐 비율도 안 좋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네. 어렸을 때는 그래서 그게 타격이 굉장히 컸어요. 나는 되게 잘났는데 이제 그런 잘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게 스스로 용납을 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되게 괴로워했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영리하지 못하고 또 여러분들, 근데 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서 책 잡힐 일을 하지 마라 라고 걱정을 해주시는 거 마음에서 나온 거죠. 근데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 제가 저는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고 싶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겠죠. 그런 뭐 빛은 또 입자이면서 파동이잖아요. 뭐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러면서도 저렇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되게 복잡하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어쩌겠습니까? 그게 저인 것을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어쩔 수 없냐? 그냥 그리고 우리 가게가 잘 되면 좋겠지만 아무도 우리 가게를 원하지 않고 그렇다면 없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접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되겠죠. 접을 수밖에. 그러면 슬프겠죠. 슬프겠지만 그게 시장 원리인 것을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제멋대로인 저라서 유연하지 못하고 뻣뻣하고 고집세고 그런 저였습니다. 그래도 저희 가게와 저를 좋게 봐주셨던 분들에게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찍는 거겠죠. 결론은 너는 똑같네? 맞는 것 같아요. 바뀔 생각이 없는 거냐? 없으면서도 없진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그게 접니다. 저는 여러분들 봤을 때는 되게 안 바뀐 것 같지만 영향을 받지 않진 않다는 점. 그러니까 우주에서 보면 저라는 사람의 궤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각도가 아주 조금만 틀어져도 당장은 이제 별로 아닌 것 같지만 이제 점점 갈수록 이제 차이가 커지잖아요. 어찌됐건 여러분들의 댓글이 이 저라는 사람의 궤도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냥 그것도 뭐 다 저를 위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제가 가게를 접겠다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와 무관하게 접을 수밖에 없는 날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저희 가게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한테는 되게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제멋대로인 저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은 제 잘못이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런 저인 것을. 그런 저를 이해해주고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근데 후회는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여러분들과, 그러니까 저희 가게에 와주신 분들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